세종시가 분구가 확정되기 전에 세종시 공사를 봐서 짤막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분구가 확정되고 아직 공표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당에서 세종 선거구 을 쪽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출마선언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 출마선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저 김병주는 다가오는 4.15 총선에 미래통합당의 세종시을 선거구 후보로 났습니다. 험지에 나서달라는 당의 명이 있었고 세종시 제안자와 초기 서계자로서의 저의 바람이기도 했습니다. 출정을 알리는 이 자리이지만 마음이 무겁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온 국민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있고 또 며칠 전부터 세종시에도 이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발걸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낼 것이라고 믿고 불안과 불편 속에서도 인내하고 양보하는 위대한 시민들이 있는 한 또 감염의 위험 속에서도 매일같이 수고를 하고 계시는 천사 같은 의료진이 있는 한 또 전문성과 사명감으로 무장한 공무원들이 일선의 방역 현장을 사수하는 한 우리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내일의 희망을 꿈꾸어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 세종 시민 여러분, 저는 참여정부가 끝난 이후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정치와 떨어져 있었습니다. 임명직이든 선출직이든 어떠한 공직도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맹세하기도 했습니다. 최고 권력 옆에서 큰 권력이 가져오는 시련과 아픔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 자신과 가족 친지들이 모든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저를 정치권으로 다시 이끈 것은 박근혜 정부 말기의 국가위기였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요리사가 요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냉장고는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국 내각의 총리 후보를 제안했습니다. 크고 작은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국정 중단은 이 나라의 운명을 꺼진 냉장고 안에 음식과 같이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국정은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되며 미래를 위한 담론은 끊임없이 제기되어야 한다는 그때의 심정 그대로였습니다. 결국은 탄핵이 이루어지고 예상했던 대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위기감이 끝없이 느껴졌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는 이 세정부, 문재인 정부의 성격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정부는 과거의 어떤 정부와도 다릅니다. 앞에 보수 정부들과 다른 것은 물론이고 노무현 정부와도 다릅니다. 노무현 정부만 해도 그렇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우선 그 구성에 있어서 노무현이라는 지도자와 그를 지지하는 개인들의 집합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열렬히 지지했던 노사모들 또한 개인들의 집합이었습니다. 저 또한 개인의 자격으로 참여해 5년을 꼬박 일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다릅니다. 출발 전부터 이념 세력, 노동 세력, 운동 세력의 집합이었습니다. 그만큼 경직될 수밖에 없고 특정 이념이나 노선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굴레를 출발부터 쓰고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오래되고 낡은 이념과 노선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집단에서는 노무현마저도 설 자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발을 붙이기 힘들었던 이념 세력과 노동 세력, 운동 세력이 정부를 장악하고 노무현의 기본 정신이었던 분권과 자율의 정신은 국가가 온갖 곳을 간섭하는 국가주의적 경향으로 대체되었고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강조했던 정책 구조도 분배정책 지상주의로 대체되었습니다. 이래저래 문재인 정부는 예상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가 주장한 임금주도 성장을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름을 차용한 후 분배정책을 성장정책으로 포장을 하고 사회정책을 경제정책이냐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특수한 경제사회적 환경이나 국가 운영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이 말입니다.
또 있습니다. 특정 가치와 이념에 경도된 채 권력을 이용해 세상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겠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 곳곳에 억지가 나타납니다. 조국 사태나 검찰개혁에서 보듯 불의를 정의라 하고 불공정을 공정이라고 합니다. 경제와 산업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이 나라의 도덕 기준까지 바꾸려고 합니다. 위선의 위선을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교와 안보 또한 어디로 흘러갈지 일찍이 짐작되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헤게모니 아래 사회주의적 정신이 충만한 통일을 이루겠다는 허망한 생각이 동북아의 현실과 북한 그리고 미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의 입장조차 읽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종 시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를 이 자리에 불러낸 것은 문재인 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대는 바야흐로 제가 말하는 아이의 시대입니다. 개인, 즉 인디비주얼과 연결된 개인들로 구성된 다양한 플랫폼이 자유로운 상상력과 창의력, 즉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혁신, 말하자면 이노베이션과 창조, 인벤션을 주도하는 이니시에이터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에 역행하며 개인을 통제하고 규제하는 국가주의와 사회주의, 전체주의로 향하는 정부를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에 의해서 우리의 경제와 미래가 무너지는 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는 특별자치시입니다. 특별자치의 이름이 붙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국가기관을 그곳으로 이전한다는 뜻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감한 권한이양, 이 과감한 권한 이양은 특별한 자치권을 바탕으로 자유로운 정신과 창의가 샘솟고 교육과 문화 그리고 경제 산업에 있어 다양한 실험과 창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도시,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한국의 문을 여는 도시로 만들자는 꿈이 애초에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지금의 세종시는 그와는 거리가 멉니다. 또 하나의 신도시 이상의 의미를 찾기 힘듭니다. 담론 또한 국가기구와 행정기구를 이전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전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반드시 완성해야 될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애초에 꿈꿨던 우리의 미래를 여는 문으로서의 세종특별자치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남쪽 지역과 북쪽 지역의 지역 간 불균형은 세종시의 미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북쪽이 동력을 잃은 상태에서 자칫 대전의 베드타운화 될 가능성이까지 엿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꾸어왔던 세종의 꿈은 사라지게 되고 대전과 세종 모두 적지 않은 문제를 안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종의 정치를 주도했던 분들이 세종의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종의 문제가 곧 국가적 문제라는 사실을 알리고 세종의 의제를 전국 의제로 만드는 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예산 얼마 더 가져오는 것을 업적으로 생각하는 경향 속에서 세종의 문제를 세종만의 문제를 만들고 그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종의 꿈을 다시 깨우려고 합니다. 자유와 자율의 질서가 충만한 그러한 도시, 그리고 그러한 질서를 바탕으로서 혁신과 창조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도시, 그래서 그런 혁신과 창조, 자율과 자유의 정신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그런 도시, 그런 도시의 꿈을 다시 깨우려 합니다.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종의 문제를 국가적 문제와 의제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자유와 창의를 바탕으로 한 세종의 미래가 국가의 미래를 세종의 미래와 국가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고 세종의 미래가 국가의 미래임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험지를 넘어서 사지입니다. 이 사지를 험지로 바꾸고 이 험지를 다시 격전지로 바꿀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세종 시민들과 더불어 드라마를 쓰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또 세종 시민들이 세종의 꿈이 무엇인지, 세종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대한민국의 꿈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보고 또 다시 새롭고 큰 미래의 꿈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 나가서 부탁드릴게요. 동원이가 일단 아직까지
말 그대로 화지라는 인식이 많이 있잖아요. 굉장히. 그래서 앞으로 이 지진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뭐 필승 카드나 전략 같은 걸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실 거가 있으세요? 그야말로 우리 당의 지난 지방선거나 대선에 있어서 우리 당의 지지율이 20%를 넘지 못했던 지역입니다. 이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거의 7대2 정도, 그 정도의 득표율을 보였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지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것인가? 하여튼 열과 성을 다해서 제가 가졌던 그 애초에 세종시를 우리가 설계할 때 가졌던 그 세종의 꿈을 다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꿈이 옳지 않다면 다시 세종 시민들이 그런 꿈을 덮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로 좋은 꿈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간에 이 세종의 미래가 사실은 세종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문으로서의 세종을 설계합니다. 그것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같이 가져갈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대단히 어려운 것이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시민들을 만나기가 굉장히 힘들죠. 또 시민들을 모아서 이야기 드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SNS나 미디어 이런 통해서 제 이야기를 전달하고 또 그럴까. 근데 지역에서 좀 말씀하실 때는 보니까 세종 응사당 또 세종 대통령 집무실 이런 거를 거론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실제 공약으로 이루어지는 네, 그것은 아마 역대의 모든 후보가 이야기했듯이 기본적인 공약이 될 것입니다. 행정 수도로서의 세종시 완성이라는 것이 기본이 될 것이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종시는 애초에 설계할 때 세종의 이름이 특별자치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우리나라에 그게 방역자치나 두 개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주 특별자치도와 세종 특별자치인데 우리가 이름을 그냥 특별자치라는 이름을 그냥 붙인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것을 붙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꿈과 희망을 안고 붙인 이름입니다. 정말 특별한 자치권을 부여하고 그 속에서 그러한 큰 자치권과 규제가 완화된 그런 상태에서 여러 가지의 교육적, 문화적, 산업 경제적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또 행정적 실험이 이루어지고 그 실험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고 밖으로 퍼져서 곳곳에서 다시 성공적인 실험으로 또다시 이어지고 그런 시대를 꿈꾸었는데 그것이 지금 딱 바뀌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국회 제2국회라든가 또 국회의사당이나 또 대통령의 제2집무실 같은 것은 사실상 현행 헌법 체계에서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2라는 이름이 붙으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기본 공약으로 하고 그 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미래도시로서의 소프트웨어 기본을 많이 강조하고 또 더불어서 이제 지역 균형 발전, 세종시가 지금 보면 균형 발전의 동력이 남쪽으로 가 있습니다. 이 남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 남쪽이 자꾸 대전하고 연결이 되면서 대전의 배드타운화 돼가고 이렇게 되면 세종의 꿈은 무너집니다. 그 동력을 북쪽으로 좀 땡겨와서 세종이 자족적인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럼으로써 세종의 꿈을 완성하는 그런 시대를 열었습니다. 오늘 그 한 조간에서 김경준 데스노트가 적중했다 인천에 나오는데 그 당시에 뭐 당협위원장 교체하던 그런 분들 그대로 이번에 교체 적용했다는데 그것에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기사를 못 보고 방금 복도에서 방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보고서야 제가 이야기 드릴 수가 있는데 아마 제때 탈락한 분들이 여전히 많이 탈락했다는 말씀.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당협위원장 교체 대상이었던 21명 중에 19명이 이번에 대선에서 교체됐다라고 하면서 그대로 적용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적중이 됐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뭐 당시에 당협위원장 교체가 그런 대로 뭐
합리적으로 되었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번 공천에서 총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공천에요. 완벽한 공천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곳곳에서 말썽이 생길 수도 있고 불만스러울 수도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현실 정치에 다른 복잡한 메커니즘들이 있기 때문에 완벽한 공천은 없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김영호 공관위원장을 비롯해서 나름 열심히 했고 또 저로서는 비교적 괜찮은 공천을 지금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특정 지역에서 여러 가지 아직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현안관에서 한 개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미래한국당이 안철수 대표 측과 이렇게 통합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지금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그 어떤 정도의 지금 접촉이 있는지도 제가 잘 모르고 있고 또 그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함부로 이야기합니다. 위원장님, 데스노트 적중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위원장님이 이제 그때 당시에 공개 오디션으로 뽑았던 원외 방역위원장들 중에서 오디션을 받은 분들보다 받지 못한 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분들이 어디서는 청년벨트라든지 이런 식으로 아예 다른 지역으로 차출되거나 아니면 아예 경선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좀 당신이 판단과 인간이 결정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분들보다 더 좋은 분들이 나올 수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정치적 메커니즘도 작용하고 또 새로운 인물도 나타나면서 새로운 병합 구도도 이루어지고 했겠죠. 그러나 이제 제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모처럼의 오디션 방식으로 선발이 되신 분들이 돼서 잘 되시면 했는데 그 중에 적지 않은 분이 또 시련을 겪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좋은 지역을 옮겨서라도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고 다시 해야 되는데